안녕하세요. 산야서 동의보감 컨설팅 약초TV입니다. 일일 약학, 오늘의 약초는 꽃이 아주 아름답고 색상도 아주 다양한 작약입니다. 이 작약은 작약 속의 11살이 초본이고요. 키는 다 자라면 50에서 아마 1m 그 정도 되죠. 꽃은 주로 5월에서 6월쯤에 다양한 색상으로 피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백작약을 사실 아주 귀한 약재로 써왔죠. 그러나 요즘에는 연구소에서 품종 개량을 해서 주로 꽃의 색상이 정말 세지도 못할 만큼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적작약이나 백작약으로 그렇게 크게 분류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꽃의 색상에 따라 가지고 사실 약효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 예전에 왜 우리 나라에서 주로 흰 꽃이 피는 것들을 약재로 더 많이 썼을까요? 주로 도라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백작약, 또 흰 배롱나무, 이 외에도 흰 꽃이 피는 풀나무를 아주 귀한 약으로 써왔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이 백인 민족이다 보니까 흰 것을 숭상했을 뿐이죠. 사실 요즘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꽃의 색상에 따른 약효 차이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들판에 나가면 흰 민들레를 아주 귀한 약재인 것으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꽃의 색상에 따른 약효 차이는 없다. 다만 있다면은 오히려 생장 조건에 따라서, 즉 어디서 자랐느냐, 어디서 재배했느냐, 그에 따라서 약효가 다를 뿐입니다.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작약도 이제 겨울 차비를 한다고 잎의 색상이 아주 노랗게 물이 들어가죠. 사실 이렇게 지상부가 노랗게 물이 들거나 또는 잎이 완전히 말라진 다음에 이런 뿌리 식물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약은 아마 한방에 쓰던 신약이든 식품이든 간에 아주 귀한 약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빠지면은 약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할 만큼 귀하게 쓰고 있습니다. 한방에서 부를 때도 이 작약은 그냥 작약으로 부르고 있죠. 꽃차를 이용하시는 분은 이 작약을 즉 꽃이 활짝 피기 전입니다. 꽃 봉오리가 이제 갓 버려질 정도 될 때 채취해서 꽃차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 꽃으로 약수를 담을 때도 그런 즉 꽃 봉오리가 활짝 피기 전입니다. 조금 버려질 정도 될 때 채취해서 한 이틀 정도 집에 말려두었다가 약수를 담으십시오. 술맛도 좋고 약효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약은 사실 여성을 위한 약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물론 여성이나 남성에게 모두 다 좋지만 특히 여성에게 더 좋은 약초다 이런 뜻이고요. 작약의 약성은 맛은 시고 떫으며 찬성질이고 독은 없습니다. 이 작약을 주 약재로 쓰는 부분은 뿌리를 쓰고 있죠. 주 약효는 진통작용과 즉 콩팥의 기능, 신장 기능을 아주 좋게 하는 그런 작용도 뛰어나고요. 또 활혈, 청혈, 즉 피를 맑게 해주는 작용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피를 잘 생성되게 만들어주고요. 그러다 보니 한방에서는 주로 타박상이나 관절염, 그리고 여성들의 월경통, 무월경, 생리불순 이러한 데도 아주 귀한 약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작약은 즉 피를 잘 생성되게 만들어주죠. 또한 이 작약은 혈관에 붙어있는 혈전, 그 혈전을 녹여서 피를 깔끔하게 잘 흐르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책에서는 이 작약을 혈관 청소부로 기록되어 있는 책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주로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 이러한 질환의 예방이나 치료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위염이나 위궤양 이러한 즉 위장 질환에도 참 좋은 것이 이 작약이고요. 작약의 주 약효는 뭐라고요? 청혈 작용, 즉 피를 잘 생성되고 아주 맑게 해준다. 사실 늙어가면서 오는 질병 첫 번째가 즉 피가 끈끈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작약은 피를 맑게 잘 순환시켜 주고요.
또 생성도 잘 되게 하니까 최고의 약재일 수밖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찾고 있는 이 뿌리에는 사실 인삼에 산삼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사포닌 성분이 이 작약에는 약 한 30배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실로 약효가 좋을 수밖에요.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니까 몸이 따뜻해질 거고요. 즉 늙어간다는 것은 인체가 식어가고 그 다음에 식어감으로 해가지고 피가 순환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음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실 때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양이 있죠. 손바닥에 들고 있는 이 양은 약 한 20g 되죠. 이 정도의 양을 물 1.5리터에 넣습니다. 그리고 감초 약 3쪽, 대추 한 서너 개를 함께 넣고 은은한 불에 달여 그 물을 식후에 한 잔 드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이 뿌리 지금 들고 있는 거 있죠. 이것을 가지고 약수를 담아도 참 좋습니다. 약수를 담을 때는 이렇게 썰어 가지고 말려둔 이 약재는 순을 담을 용기에 30%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바탕술로 약 20도 정도 되는 술을 붓고요. 감미료로 소주 1.8리터 한 병당 꿀을 약 20g 정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전히 밀봉해서 온도 변화가 적고 햇빛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곳에 한 3, 4개월 두었다가 완전히 걸러내고 그 술을 작은 병에 분병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조석으로 한두 잔씩 드시고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술을 담았다가 과음하면 안 됩니다. 술은 잘 먹으면 최고의 보약이고요. 술에 찌들리면 사실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페류나가 되죠. 한마디로 술은 만병의 약이요 만병의 독이라 했습니다. 혹시 아직도 큰세상 약초TV 엄지척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나요? 지금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매일 새벽 5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갱이 보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꽃갱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디 가서 철물점이나 뭐 철공소 가봐도 이보다 더 좋은 꽃갱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대부분이 수입산들이고요. 자, 보십시오. 저는 단 한 부분도 저질 재료를 썼거나 수입산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공해 와서 제가 직접 조립하고 다시 제 손으로 다시 가공하고 있죠. 이 꽃갱이는 즉 인체과학적인 설계로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작용과 반작용이죠. 한마디로 아주 적은 힘으로도 땅이 잘 파집니다. 그리고 사람 키에 따라서 대중소로 구별되기도 하고 또한 자루가 긴 2단 분리형과 자루 중간에 다시 분리가 되는 3단 분리형도 있습니다. 이 3단 분리형은 즉 등산 가방 속에 아주 쏙 들어가서 참 좋고요. 그리고 봉용 탐침봉도 조립해가 쓸 수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 가도 이것보다 더 좋은 꽃갱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봐두셨다가 꼭 필요하신 분은 꽃갱이 문의합니다 라고 문자를 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사실 늦은 밤이나 이런 새벽에 전화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한국전통약초연구소 업무 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물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은 휴무고요. 자, 이렇게 좋은 꽃갱이 잘 봐두시고 우리 시청자 모두 건강하십시오.